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수학 꿀팁을 제공하는 정쌤TV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학습하고 있을 2차 부등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2차 부등식을 단순히 x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2차 함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x의 범위를 구한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문제가 상당히 쉽게 해결되십니다. 저랑 오늘 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등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이란 무엇입니까?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의 목적이죠. 그런데 함수는 뭡니까? 함수는 x와 y의 관계를 구하는 게 함수죠. 그리고 2차 함수는 이 x와 y의 관계 중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형태를 그린다 라고까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자,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와 어떻게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함수와 부등식의 가장 기본형을 써놨는데요.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클 때를 가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보이시죠? 2차 함수예요. 여기 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보이시죠?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함수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x가 변화함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2차 부등식의 목적은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것에 있죠.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로 볼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로 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똑같냐고요? 얘를 바로 y라고 할 겁니다.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y가 0보다 크다 라는 말과 같은 말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고 x축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때의 이 점의 x 값을 알파, 이 점의 x 값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x 값이 변하면 y 값도 변하는 겁니다. x의 값이 여기서부터 짠짠짠짠 변합니다. 짱짱짱짱 변해요. 자, 이럴 때 요 점의 y 값이 바로 이 식의 값입니다. 뭐라고요? 이 점의 y 값이 바로 이 식의 값이에요. 이 점의 y 값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네, 0보다 크죠? 그러면 x가 여기일 때의 y 값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여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에서 이 식의 값이 0보다 클 때의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요 점에서의 x 값은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게 만드는 x 값이죠. 그래서 이때의 x 값은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요 x값이 여기일 때에 이 점의 x값이 여기일 때의 y값을 보세요. 이 점의 y값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점의 y값은 0보다 작죠. 그러면 이 점에서의 x값은 y값이 0보다 크게 하는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일까요?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여기에서부터 x를 변화시켜 볼게요. x가 옵니다. 정장장장 가는데 이때에 따라서 y값이 정정정정 변해요. 그런데 이 범위에서는 y값이 계속 0보다 커요. 그러다가
여기서 y값 0 빡 찍고요. x의 값이 계속 커집니다. 장장장 커져요. y값이 장장장장 변하는데 이때 y값은 어때요? 전부 다 음수죠. 야,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우리 편은 0보다 클 때만 우리 편이야. 그러면 요로 변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x의 값이 장장장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장장장 변합니다. 자, 부등식의 목적 기억나시죠? y값이 0보다 클 때의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y값이 0보다 클 때는 요럴 때이고요. 이때 x값은 각각의 점의 x값인데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가 성립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응용 버전 들어가 볼게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위로 블록이에요. 이런 2차 함수식이 이건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은 알파와 베타입니다. 자, 아까 그거를 이해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식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y가 0보다 크다는 말인데 2차 부등식의 목적은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데 있으니 y값이 0보다 큰 점들 이루세요. 여기들이죠? 이때의 x의 범위는 누구예요? 요 사이죠? 그래서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첫 번째 문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상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K는 0이면 안 돼 라는 말이에요. 왜요? K가 0이면 2차 부등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K가 굳이 0이 아닐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 뭐냐? x제곱의 개수가 문자나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에 2차 부등식이다 라는 말이 없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x의 제곱의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k가 0일 때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0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0 되고 0 되고 사라지고 6은 0보다 커가 되죠. 자, 이거는 어떠한 의미냐면 K가 만약에 0이 된다면 X가 어떠한 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전부 다 0 되고요. 6은 0보다 커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등식은 참이죠. 따라서 K가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은 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K의 범위 안에는 K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K가 0이 아닐 때를 생각해보죠. 자, 이럴 때는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뭐가? Y가.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은 K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위로 블록이가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Y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큰가요? 0보다 큰가요? 여기는 0보다 커. 근데 여기는 0보다 작죠?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게 되려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맞나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거는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만 그려놓은 거죠.
위로 볼록일 때는 언젠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y가 0보다 작을 이런 값이 존재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y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k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돼요. 두 번째, k가 0보다 클 때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x축보다 항상 위로 올라가야 되죠. x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항상 y값이 0보다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으로 연결시켜야 되나요? x축과 만나면 안 돼. 즉, 근이 없어가 되는 거죠. 이 2차 방정식 는영이라고 했을 때에 근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대로 연결되죠. x축과 만나는 곳이 없다? 근이 없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따라서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때 k값의 범위는 얘를 인수분해하여 이렇게 되고 이 k값의 이 부등식의 해도 2차 함수로 생각해보면 k에 관한 2차식을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수 있고 이게 요거 만나는 점이 0과 6이니까 0보다 작은 값은 여기죠?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답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아까 우리가 k가 0이어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등호를 빡 쳐주면 k의 범위 정답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저랑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에요. 0보다 작아요.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y값이 0보다 작다. 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거의 해가 마이너스 1 초과 5 미만이다. 랍니다. 이거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y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축보다 아래로 있는 이러한 점들 맞죠? 그때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초가 5 미만이니까 여기에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값이 5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요 함수가 요런 모양이다 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즉 y가 0일 때 이 두 점의 y값이 0입니다. y가 0일 때 x값이 마이너스 1과 5가 되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는 마이너스 a고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5는 b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역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등식,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한데 눈치 한번 채셔야 됩니다. 무슨 눈치요?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다. 그 얘기는 얘가 0일 때도 생각해라 라는 말이 되겠죠. 부등식 얘가 0 이하가 성립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m이 3일 때 첫 번째 m-3이 0일 때, 즉 m이 3일 때를 먼저 생각합니다. m이 3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0, 3이 0이하다. 자, 이 부등식은 거짓이죠.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거짓이에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m이 3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m이 3보다 작을 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m-3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이 2차 부등식에서의 함수는 위로블록 형태가 되죠. 위로블록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항상 0 이하가 돼야 된대요. 항상 0 이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y값이 항상 0 이하야 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여기 y값은 0보다 커요. 그럼 안 되죠. 항상 0 이하가 되려니까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다시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x축이 항상 0 이하면 0도 되는 거 아니에요? y값이 0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래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조건 쓰시고 요럴 때는 판별식이 0과 같다 조건 쓰시면 되니까 결론은 판별식이 0 이하면 괜찮아. 얘가 조건을 만족해가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을 쓰시면 자, 짝짓으로 들어갑니다. m-3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m-3이 0 이하야가 되시고 m-3으로 묶어주세요. m-3 빼기 3이니까 m-6이 0 이하가 되고 그러면 m의 범위는 3 이상 또는 6 이하, 3 이상 6 이하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말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답 쓰고 정답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먼저 쓰고 나니까 3이면 안 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3을 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m-3이 0보다 클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 되고요. 모든 x에 대해서 y값이 항상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y값이 0보다 큰 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돼. 그래서 결론은 얘가 정답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꿀팁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2차 함수 모양이에요. 이럴 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 x 자리에 시계 형태가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니까 fx를 a 곱하기 x 더하기 1, x 빼기 2 이렇게 넣어야겠어 라고 생각한 다음에 x에다가 얘를 대입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푸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푸시는 방법일 텐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좀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f라고 하는 애는 어떠한 관계예요. 이 f라고 하는 애는 x의 값이 들어오면 y의 값을 팍팍팍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f라는 애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x, 어떤 애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y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가 들어오면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하고 1, 2 사이에 x값이 들어오면 이 값은 0보다 작고 2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0보다 크다가 되죠. 그거를 이용할 건데요. 여기에 f와 이 f는 똑같은 f예요. 만약에 다른 f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f라고 쓰면 안 되죠. g나 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f 입장에서 여기 들어오는 친구들이 마이너스 1 하고 2 사이에 있어야 0보다 같거나 작다가 됩니다. 자, 다시요. f의 입장에서 이 들어오는 입력값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2면 0보다 같거나 작죠? 이거를 없다고 생각하고 쳐다보세요. f의
어떠한 애가 들어왔는데 그 결과 y값이 0 이하다 라는 얘기는 들어오는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x 마이너스 1 2 이하야, 이게 성립하고요. 요거에서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양변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 이상 x 마이너스 1 4 이하 2를 더해서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야가 됩니다. 이렇게 x의 범위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부등식해 요걸로 정답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도움 많이 되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